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스캐너 인스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이제 출력하는 방법, 또 리드라인이라는 거, 얘는 스트링으로 무조건 다 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환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료형을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방법까지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틀린 연산자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른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 뭐 C 언어,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자바, 뭐 이런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혹시 연산자라는 말을 보고 나는 다른 언어를 공부한 적이 있으니 연산자는 건너뛰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왜? 대다수의 연산자, 즉, 오퍼레이터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뛰어넘으셔도 돼요.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본 강의에서 이거는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와 함께 코틀린에만 있는 연산자와 코틀린에서 사용하지 않는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바에는 사막 연산자가 지원이 된다고 했지만 코틀린은 사막 연산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if else 문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뭡니까? 뭐 단정 기호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호가 들어감으로써 자바의 사막 연산자는 코틀린에서 적용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또한 다낭, 이양 같은 연산자와 같은 용어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 연산자를 공부한 적이 있어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 뭐 들어보면 나쁠 거는 없겠지만은 시간이 급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장은 뛰어넘으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부했던 사람들은 단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트 연산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함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함수가 나왔을 때 약간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라고 찾아보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뭐 저는 따로 한번 공부하는 것을 일단은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연산자가 있죠. 예. 코틀린의 기본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등이 있다. 그러면 먼저 수식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연산자를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수식을 한번 봅시다. 다음 코틀린에서 이항 연산자,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IT 용어니까. 이항이다. 이항이라는 거는 두 이자를 써서 항이 두 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이죠. 다른 말로 항은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때 다른 말로 항은 피연산자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오퍼랜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누군가는 항, 누군가는 피연산자, 그리고
영어로는 오퍼랜드라고 칭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덧셈을 작성한 수식이다. 수식의 덧셈 기호는 산술연산자이고, 그죠? 그리고 넘은과 넘트는 같이 연산에 사용되는 같은 항. 그래서 피연산자나 오퍼랜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때 항의 개수에 따라서 다낭 연산자, 다낭은 뭐예요? 한 개밖에 없는 연산자예요. 오퍼랜드가. 그죠? 이 항은 세 개, 세 개는 사망. 근데 사망 연산자는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죠? 그냥 굳이 나누자면 한 개, 항이 한 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항이 한 개이기 때문에 다당 하나를 보고 말하고요. 그리고 다낭 연산자의 종류가 이 뿔뿔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다낭 연산자죠. 오퍼랜드고 이게 하나의 오퍼랜드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자 리절트 변수값에 대입을 하는데 자 이거 두 개를 먼저 연산을 하고 난 후 그 결과값을 리절트의 맨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서 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산술연산자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공부 다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만, 그죠? 요거 보도록 하죠. 사칙연산에 사용되는 사칙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나머지 연산자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산술연산자라고 부르는데, 다음은 산술연산자의 의미와 표를 정리한 것이다. 자,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이미 잘 아시니까. 근데 얘는 우리가 나눗셈을 하게 되면 이거는 몫이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퍼센트 연산자를 쓰게 되면 이거는 나머지가 1이 되죠. 1. 나누기하고 떨어지는 값이 1이고 또 나머지가 1이죠. 1. 그죠? 예. 그래서 사칙연산은 사용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면 나머지 연산은 두 번째 항으로 그러니까 2로 3을 그죠? 2로 3을 나눈 나머지를 반환한다. 예를 들어 3%이다. 의 결과값은 1이죠. 나머지가. 그죠?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은요.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은데 나머지 연산은 홀수나 짝수 혹은 배수 뭐 공배수 이런 것들을 구할 때 특정 구간의 수를 알아낼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다음은 홀수와 짝수를 검사하는 코드이다. 어떤 숫자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당연히 홀수겠죠. 그리고 나누어져서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니까 이거는 짝수인 것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n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사용자한테 받아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입력 받았어. 그리고 나서 니 꼴은 1이다. 1이면 아하 n is an odd number 홀수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고 이거는 뭐예요? 짝수죠. 그래서 even number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해됩니까? 예. 나머지 연산자는 두 번째 항으로 첫 번째 항을 나눠서 나온 나머지를 구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 특히 용도는 홀수, 짝수, 배수, 공배수 뭐 이런 거 구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예. 그 다음은 뭐 사칙 연산자들은 여러분들이 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대입 연산자 니꼴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연산자죠. 그죠? 예.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요. 근데 우리가 뭐 변수나 뭐 이런 거 할 때, 대입 연산자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식이 만약에 이렇게 뭐 1 더하기 1 곱하기 1 10 그리고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곱해지고 그 다음에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나온다라는 거는 계략적으로는 알지만 이거는 가독성이 좋습니까? 나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먼저 연산을 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냥 괄호를 치면 되는 거잖아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제일 우선이 되는 게 괄호니까 1 더하기 1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을 하면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떨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괄호가 들어가 줌으로써 우리는 이게 먼저 연산이 되는구나. 그럼 2 그리고 이거는 20 20이 되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0을 하니까 제로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얘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1 곱하기 10이 돼서 그리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동등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지니니까 여기에서 10에서 11을 더하면 얘는 20을 빼면 되려 뭡니까? 11에서 마이너스 20을 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쉽게 말해서 다른 연산자의 모두 연산이 끝나면 그때 대입 연산자가 동작을 하죠. 또한 대입 연산자는 유일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산이 되는 연산자이다. 무슨 말이냐? 값을 할당을 했잖아요. 그죠? 이건 수식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먼저 연산이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값이 나오면 맨 마지막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값이 넘어가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이 되는 연산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는 값이 있는 변수, 표현식 등을 사용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오퍼랜드가 이거는 12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넘버 오브 애플에다가 12를 할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는 넘버 오브 애플이 12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했으니까 10이 되어서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 너무나 잘한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으로 연산을 수행한 다음 그 결과값 num2를 다시 변수에 할당할 때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함께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으면 넘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넘버가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num이. 그러면 num에는 여기는 3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num 값은 3에서 이제 5가 되죠. 자, 여기에서 이 num 이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게 바로 산술연산 대입연산자하고 산술연산자를 합쳐서 우리가 코드를 짧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좌측 num 플러스 니꼴 2 이렇게 한 것은 다시 말해서 num은 num 플러스 2를 줄여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산자를 두고 우리는 복합 대입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것만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측 연산에 해당되는 복합 대입 연산자는 뒤에 표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복합 대입 연산자의 종류고요. 자, 이 꼴은 그냥 대입 연산자예요. 그죠? 예. 오른쪽 항에 있는 내용을 왼쪽 항에 대입을 하는 거고, 이거는 더해서 두 항을 더한 후에 왼쪽 항에다가 우리가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니꼬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넘 니꼬르 넘 마이너스 2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곱하기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리고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합쳐서 코드를 좀 짧게 쓰기 위해서,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산자가 바로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자,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는 다낭 연산자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항이 한 개인 다낭 연산자예요. 그런데 증가, 감소 연산자는 항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사용하며 이름 그대로 1을 더하거나 빼는 연산을 수행을 한다. 자, 그런데 얘가 뿔뿔이나 마이너가 얘가 증가 연산자, 이게 감소 연산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합쳐서 증감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뿔뿔은 항의 값에 1을 증가를 하는데 얘의 변수에 이렇게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것도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수 앞에 뿔뿔이 증가 연산자가 왔다면 얘는 선증가를 합니다. 선증가를 해서 대입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얘도 증가는 하는데
선증가가 안 되고 얘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문장부터 적용이 돼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보죠. 단 증가 감소 연산자는 항 앞에 붙이는 경우와 뒤에 붙이는 경우에 변수에 대입하면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전위 연산자라고 하고 이거를 후위 연산자라고 하는데 항 앞에 증가 감소 연산자가 붙으면 이게 전위 연산자죠. 그죠? 붙이면 연산을 마친 다음, 그죠? 마친 다음 그 값을 대입을 하고, 하지만 항 뒤에 증가나 감소 연산자, 즉 후위 연산자죠. 그죠? 붙이면 그 값을 먼저 대입한 다음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적으니까 머리가 좀 아프니까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보십시오. 바에서 넘1에다가 10을 넣고 바에다가 넘2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위 증감을 해서 리절트에다가 넣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이 연산을 먼저 해요. 그러면 얘는 11이 돼서 리절트는 11이 나와요. 여기서 찍어보니까 리절트 1은 11이 나왔고 얘는 어떻게 됐어요? 후위 연산자예요. 후위 연산자. 그죠?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넘 값을 그냥 먼저 주고 그리고 이 문장을 실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절트 2는 그냥 10으로 나왔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얘도 전위 증가를 했고 후위 증가를 했기에 넘1과 넘2를 찍어보면 값은 11과 11로 나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 전위는 뭐예요? 이 끝나는 그 문장이 끝나기 전에 먼저 선증가를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고 얘는 기존에 있는 값을 먼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후증가를 하고 나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가 먼저 전위가 오고 이게 뒤에 왔다. 그러면 얘는 결과값이 뭐가 될까요? 그쵸? 9가 돼요, 9. 그리고 나서 얘는 뭐예요? 10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둘 다 마이너를 했기 때문에 결과값은 9, 9.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증가 연산자를 앞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num1 값을 증가한 후에 대입을 하고 증가 연산자를 뒤에 사용한 num2의 경우는 먼저 값을 대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얘는 연산을 하면서 증가가 돼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리절트는 11이지만 리절트 2는 12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둘 다 선증가가 아니라 증가 연산자를 썼기 때문에 증가는 다 되죠. 그래서 최종 결과인 넘1과 넘2를 출력하면 결과는 동일 11로 출력이 되는 게 맞죠. 이것은 감소연산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감소연산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증감연산자예요. 그래서 전이냐
후이냐를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비교 연산자인데요. 자, 비교 연산자는 두 개의 이항 연산자죠. 그죠? 두 개의 항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모든 비교 연산자는 비교 결과가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를 반환하게 돼 있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표로 정리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왼쪽이 크면 true, 이거는 오른쪽이 크면 true, 이거는 왼쪽이 크거나 같으면 true, 이거는 오른쪽이 크거나 같으면 true. 그리고 이 꼴이에요. 이거는 두 값이 같을 때 true를 리턴하는 거죠. 난니 꼴, 이거는 두 개의 항의 값이 다르면 true를 리턴하죠. 그런데 자바에는 제가 이런 코드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 이거는 뭐예요? 주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항이 참조 주소가 같다면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주소의 값이 다르면 true, 아니면 false예요. 그래서 위의 내용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요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코틀린에서만 있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삼중등호죠, 이게. 그죠? 삼중등호 연산자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삼중등호는 부정 이중등호 연산인 참조, 그죠? 이거 주소, 참조 주소, 그죠? 예, 연산자는 자바에는 없어요, 이거. 근데 코틀린에는 존재하는 연산자입니다. 즉 삼중등호는 왼쪽과 오른쪽 항의 참조 주소가 같은지 비교 검사를 하며, 참조 주소가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반환한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반대로 앞에 not가 붙고 이 꼴이 있는 이 연산자는 참조 주소가 다르면 true, 같으면 false를 반환을 한다. 그래서 주소를 알고 싶으면 이거를 써야 된다. 주소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죠? 예, 같으면 같은 인스턴스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틀리다 그러면 다른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바에는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이게 주소를 비교하는 연산자가 될 수도 있고, 주소를 비교를 하는 연산자고, 그리고 값을 비교하는 거는 equals라고 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메서드가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값을 비교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인데요. 자, 논리 연산자는 말 그대로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논리 연산자에는 논리 AND 연산자와 논리 OR 연산자, 이거는 논리 곱이라고도 하고, 이건 논리 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논리 부정 연산자가 있다. 논리 AND 연산자는 AND 우리가 표식을 할 때는 AND 그러니까 %, 기호를 두 개를 붙이죠. 그래서 두 개의 이항이 값이 모두 true인 경우에만 true를 반환을 하고, 논리 OR 연산자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이프 연산자인데,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원화로 되어 있는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키보드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쉬프트를 누르고 딱 치면 이렇게 이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논리 오화 연산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트루여도 얘는 뭐예요? 트루를 반환하는 거죠. 논리 부정연산자는 말 그대로 트루와 펄스의 값을 리버스 하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는 AND 이거는 논리 곱 AND 연산자는 두 개의 향이 모두 true일 때 true 아니면 false.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true여야 되고 이것도 true여야지만이 얘는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논리 합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이게 참이든 이게 참이든 둘 다 참이면 true. 근데 둘 다 false라면 얘는 그때 비로소 false를 나타내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false여도 false고 얘가 또 false다. 그럼 또 그래도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리 부정연산자는 자 요렇게 이 값이 만약에 true예요. exp가 그러면 앞에 not를 붙이면 true에서 false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와 함께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예를 들어 5가 3보다 크다. 트루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트루다 그죠? 맞나요? 둘 다 트루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트루를 리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항이 모두 true이므로 true and true 형태로 논리 곱이 연산이 평가되어 최종적으로 true를 반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주의할 점이라고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주의해야 될 건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바에서 체크에다가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거 참이에요. 요것도 참이고 그죠? 그럼 얘는 true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체크에다가 이것도 크거나 이거는 지금 틀렸잖아요. 그죠? 그죠? 예, 이거는 true예요. 그러면 얘는 하나라도 true니까 논리 합이니까 얘는 1을 리턴 즉 true를 리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true예요. 그죠? true인데 not를 붙였죠. 그럼 여기에는 false가 저장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위에 코드에서 논리 오화 연산자 요거를 의미하죠. 그죠? 논리 합. 그죠? 근데 얘는 왼쪽의 항이 true예요. 맞죠? 그죠? 그럼 뒤에 볼 것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만 true면 얘는 true니까. 그래서 논리 연산자 왼쪽의 항이 true면 코틀린 컴파일러에는 오른쪽 항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평가 실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이거 봤을 때 true니까 뭐 이거 해봐야 하나가 true가 나왔으니까 뒤에 거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논리합 연산자는 왼쪽이나 오른쪽 항 중에 한 개만 true면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래서 이런 거를 단축 평가 short circuit eval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논리 AND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false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모두 true여야 true를 리턴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false예요. 그럼 뒤에 거 안 봐요. false니까. 그죠? 그래서 논리 and 연산자도 마찬가지이다. 왼쪽 항이 false라면 오른쪽 항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바로 false로 반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군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논리 연산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 그죠? 어차피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아무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